콩카카프 챔피언스컵. 경기장에서 뛰는 건 3명의 공격수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켜볼 경기는 단순한 MLS의 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커리어와 자존심과 역사, 그리고 복수까지 얽힌 세 남자의 운명이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손흥민, 그는 속도와 결정력의 화신입니다. 토마스 에무리에는 유럽 정상급에서 북미로 건너온 베테랑이며, 그리고 라이오넬 메시는 세계를 지배했던 마에스트로이자 이제는 MLS에서 또 다른 전설을 쓰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누가 이날의 역사를 쓸 것인가? 그 물음이 있기에 이 경기는 단순히 경기 그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서사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 사람의 과거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첫 번째에 우뚝 서있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빅게임의 사냥꾼입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 그는 토트넘 시절부터 큰 경기일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선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전 시즌 우승팀 원정에서 골을 기록하며 원정 50골에 홈경기 50골과 50어시스트라는 금자탑을 세운 최초의 토트넘 선수가 됐습니다. 토트넘 헛스퍼. 즉, 그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어떤 무대든 깨부술 수 있는 결정타가 있는 전사인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매우 심플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간 침투와 곧바로 연결되는 예민한 골 감각과 리그든 컵이든 유럽 경기든 가리지 않고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감 뿜뿜하는 전사 중의 전사입니다. MLS로 무대를 옮기면서 많은 이들이 묻고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빅게임의 DNA가 북미에서도 통할까 했는데 더욱 통쾌하게 터지면서 모두가 열광하고 MLS의 판도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의 끝판이 실현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밴쿠버의 밀러 선수는 유럽의 유산, 북미의 도전입니다. 밀러, 사실 그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남자. 유럽 최정상에서 수십 번의 우승, 수많은 빅무대 경험을 거쳤던 그가 북미, 그것도 밴쿠버 와이티캡스 FC 소속으로 온 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년행은 아니었습니다. 밴쿠버는 2025 시즌 리그 전체에서 가장 과감한 역습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The Mastermind. 그들의 4회, 3회, 3은 공세와 역습을 오가며 때론 3회, 2회, 5, 3회, 4회, 3으로 변형되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다. The Mastermind. 밀러는 그 완성된 틀 안에서 유럽의 축구 지혜와 베테랑의 침착함을 무기로 북미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밴쿠버에게는 정신적 중심축이자 전술적 안정감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와이티캡스의 통계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16승 0패 3무. 밴쿠버 와이티캡스 FC. 즉, 밀러가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작은 찬스만 생겨도 이 팀은 결정력과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는 가히 리듬을 지배하는 마법사라 할 만합니다. 메시, 그 이름은 말이 필요 없는 시대를 초월한 이름입니다. 유럽에서도 월드컵에서도 그는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가장 결정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MLS에서 변화된 속도와 새로운 수비 패턴 속에서도 과연 그는 또 다른 전설을 쓸 수 있을까? 메시의 강점은 단순한 스피드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의 템포 자체를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놀라운 선수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고 수비형 미드필더 2-3명을 끌어들여 공간을 만들고 한 번의 패스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즉, 그의 무기는 공간의 붕괴와 수비의 혼란입니다. MLS라는 낯선 무대에서도 그가 가진 창조적인 침묵과 폭발의 대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 선수의 스타일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본격적인 전술을 분석합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공격수 대결이 아닙니다. 세 명의 서로 다른 공격 스타일이 한 판의 전쟁으로 폭발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술적 충돌입니다. 첫째, 전술 프레임은 무엇을 기반으로 싸우는가에 있습니다. 밴쿠버 와이티캡스를 살펴보면 그들은 역습과 속도와 조직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 4회, 3회, 3을 바탕으로 상대가 공을 장악하면 과감히 수비 후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The Mastermind. 때론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고 측면에서 대각선 롱패스 후 빠른 침투를 노리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점유하고 템포를 조절하여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그가 볼을 잡으면 경기는 느려지고 수비진은 무거워집니다. 중원 압박이 아닌 일단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한 방의 패스를 노리는 축구를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흥민은 부스터가 붙은 속도로 스위치 플레이 후 역습 트리거를 감행합니다. 특히 수비가 올라올 때 생기는 공간을 노립니다. 롱패스와 스루패스, 측면 크로스 덮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셋의 충돌은
점유스 역습, 템포 조절, 속도 승부, 공간 창출, 공간 침투, 이 3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치업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상대가 점유를 택했을 때 메시의 리듬 장악, 미드필더의 공이 몰리고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때 메시가 측면 윙백 혹은 풀백 사이 공간을 공략, 손흥민은 오프 더 볼, 공간 침투로 역습 대비, 밀로와 워리캡 수비진은 템포 조절에 최대한 집중, 압박 타이밍보다 라인 정비, 상대가 역습을 노렸을 때 속도 역습 트리거, 워리캡 측면이 올라가 있다면 손흥민은 뒷공간 침투 롱패스 대기, 메시는 역습 순간엔 수비 가담 공간 봉쇄쇼, 밀러는 박스 안에서 점유 후 세컨 볼에 대비 피지컬 위치 싸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첫 골의 중요성. 이 스타일 차이가 극명한 팀들 간 매치업에서 첫 골은 단순 득점이 아니라 심리와 템포, 전술에서 우위에서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와이드캡스가 먼저 득점하면 수비 후 역습 강행, 인터 마이애미가 득점하면 점유, 기반 템포 장악. 만약 손흥민이 공간을 뚫는다면 경기 흐름 자체가 흔들린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숨겨진 비화와 심리적 요소를 봅니다. 축구에서 전술은 기계적 움직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술 뒤엔 사람과 그들의 감정,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 그들이 품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 그는 아시아 최초의 유럽 정상을 향한 집념을 품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은 단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월드컵, 아시안컵, 국가대표라는 무대 뒤에서도 유럽 리그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이제 북미 무대에서 유럽 최정상이자 아시아 대표라는 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그 무대가 콘카카프이고 상대가 메시 혹은 밀러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대결일 것입니다. 이 대결은 한 개인의 커리어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밀러 선수는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이름의 제도던입니다. 밀러는 유럽에서 수많은 우승과 영광을 누렸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때론 안일함이라는 덫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북미로 건너온 건 단지 말년을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쿠버의 젊은 선수들, 유럽 무대 경험이 없는 이들 앞에서 그는 유럽식 승리 DNA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자신감과 침착함을 겸한 결정력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가 골을 넣는다면 그건 단지 득점이 아니라 유럽 레전드는 북미에서도 통한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 끝나지 않은 전설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시는 수년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MLS를 택한 건 은퇴 투어가 아니라 축구 인생에서 창조적인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무대에서 유럽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공격의 패턴으로 리듬 조절과 공간을 무너뜨리는 한 방의 패스를 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그건 단지 MLS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세대와 리그를 초월한 마에스트로의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누가 왜 웃을 것인가, 경기 흐름의 클라이맥스와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첫 골 득점은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와이드캡스가 먼저 득점하면 밀러의 역습과 수비를 통해 흐름을 잡는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가 먼저 득점하면 점유와 템포를 지배하는 메시의 리듬으로 끌고 간다. 만약 0대 0으로 유지된다면 후반 60분 무렵의 속도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손흥민의 스위치 패스와 스피드, 밀러의 박스 안 위치 싸움과 메시의 침묵 속에서 한 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의 셋 중 하나가 터진다. 심리와 체력과 팀의 응집력에 대하여 와이드캡스는 전고 역습을 즐기는 팀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템포와 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이 경기에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마치 게임처럼 우리를 스릴 넘치는 즐거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예측은 어떨까?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과 역습과 수비 유지와 밀러의 경험들, 그리고 전혀 무시 못할 한 요소, 손흥민의 공간 침투와 속도의 위협이 어떤 순간엔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클로징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한 경기 풀이가 아닙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철학, 다른 삶, 다른 자존심이 한 경기장에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승패가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쓰고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며 누군가는 시대를 뛰어넘는 전설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수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킥오프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